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내일이면 시작이 됩니다. CES 2025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그야말로 수혜주 찾기의 열성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 2025 같은 경우에는 기조연설부터 시작해서 양자 컴퓨팅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히 나오게 되면서 사실 12월 달부터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CES 2025 수혜주 찾기에 나선 투자자분들 오늘은 그야말로 집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심지어 반도체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CES 수혜주에 집중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좀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신사업,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CES가 끝나고 나면 주가에 실제로 반영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CES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소멸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CES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톡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강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모멘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네,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10억이었고요. 12년 만에 무려 K뷰티의 사업이 10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뷰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마녀공장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로 좀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탄력은 좀 줄이면서 18%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사모펀드에서 몸값을 307천억 정도로 좀 평가를 하게 되면서 주목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녀공장과 관련해서 이번 사모펀드 인수와 관련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11월 달에도 이 마녀공장을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인수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뜯어보시죠. HMPV라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호흡기 질환에 감염된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12월 달부터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없었고 확인된 바가 없었다가 결국에는 호흡기 질환 HMPV에 감염된 환자가 최근 10일 사이에 529%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오후장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있는 수젠텍 같은 종목도 있고요. 지금 호흡기 질환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강하게 내줬었는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주가를 한번 슈팅을 보여줬다가 주가를 바로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내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9%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1%대, 73% 정정해드릴게요. 7%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살짝 달랐던 게 수급만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그 외국인들이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게 10월 15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랜만에 좀 매수세가 잘 붙어주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악재만 가득했었는데 조금 따끈한 재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 업종이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데 2차 전지 쪽은 사실 그 리비안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좀 좋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상승을 좀 잡아주는 그런 특히 상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물론 이거는 조금 저는 단기적인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대세 추세를 전환한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CES도 있지만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ISM. 예, 맞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게 이제 예상치는 48.2였는데 49.3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 50 미만은 사실 위축 국면이에요. 그렇죠. 50 위부터 확장 국면이긴 한데 위축 국면이라 하더라도 지금 46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눈에 띄게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어떤 수출 데이터 자체가 계속 3개월째 이제 내리막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잘 나와준다면 수출 데이터의 어떤 개선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 시장의 어떤 수출 데이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볼 수 있었던 건 미국 시장에서 넘어온 그런 흐름들도 연결이 된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주에요. 이번 주는 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와 상관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 잘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임금 상승률을 또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실업률은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민자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고요. 비농업 일자리 수가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서비스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PPI, CPI 다 발표됩니다. 네.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저는 좀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해왔었던 것을 인플레이션이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걱정되는 게 1월 들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근데 이 부분은 이번 CPI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다음 달 헤드라인 CPI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를 또 경계하는 흐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물가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좀 출렁이는 그런 그림들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이번 주에 나오는 랠리를 통해서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차익 정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옥석을 잘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오늘도 제가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법 방법론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지표들도 이제 무료로 제공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에 맞게 이번 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전략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2,500선이 넘어서게 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그때는 대형주를 위주로 살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할게요. CES 2025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관심이 집중됐다. 모든 시장의 돈이 이쪽이 다 블랙홀처럼 쓸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양자암호도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왔고요. 반도체도 같이 올랐고 로봇도 금요일 같은 시세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너무 묶어볼 만한 종목이 많았고 사실 이번에 다이브 인이라고 해가지고 AI가 이제 산업에 진짜로 침투가 된다라는 거다 보니까 온갖 산업이 AI 색채만 묻으면 다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 내일이 되면은 CES가 열리게 되고 재료 소멸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에 젠스낭 CEO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또 하게 되는 네.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 시점부터 사실 조금 재료 소멸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일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10%대 가까이 오늘 그쵸. 오를 정도로 굉장히 좀 커다란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재료 소멸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의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나와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 그게 시장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넥스트 재료로 옮겨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일정이 있는 쪽, 뭐 예를 들면 JP모건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 테마주 이슈 있는 쪽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고 한 가지 포인트 좀 잡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다음 주 물가 걱정 이야기 드렸잖아요. 물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 올라가고 그쵸. 미국 금리 올라가면 환율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선 쪽이 지금 다시 눌림을 마무리 짓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금의 흐름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내일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해당 이제 그 CES 관련 종목들 테마주도 특히 오늘 양자 컴퓨터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도 조금 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양자 관련 종목들 소개를 좀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 수익도 나오고 오늘 또 이제 공략적으로 소개드렸었던 걸 리뷰를 잠시 후에 또 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따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ISM 제조업 지수도 우선 잘 나왔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보다 또 이제 8일에 수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TSMC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재료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은 다음 주 물가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무관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포인트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CES 이후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지지가 잡히는 구간들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정치권의 중심에 들어온 이상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들,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를 하고요. 테슬라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밀접한 연관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업종들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그림들을 2025년 동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열성이었던 시장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섹터만이 예외인 게 반도체 종목들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증권사에서 보는 시각은 좀 상반됐어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HBM 시장에서 확실히 선도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 목표가 하향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악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잠정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좀 바닥 다지기가 그래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빠질 구간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도 열어두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단 한 가지씩은 또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의 핵심 이슈는 마녀 공장이었고요. 조금 지나서 핵심 이슈는 수출액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여전히 K-뷰티가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K-뷰티에 대해서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뷰티
뷰티 관련된 종목들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마녀공장 탄력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셨을까요? 워낙 오늘 수급이 CES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거고요. 화장품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마늘공장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사모펀드의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인데 그 KLN 파트너스에서 이제 KLN 파트너스 쪽에서 그 마녀공장 최대 주주의 지분 51.87%입니다. 이거 1,9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MOU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이제부터는 성장 섹터로 봐야 됩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재료들이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아예 배제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워낙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도 좀 제한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려주지 못하면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는데 좀 제한이 되는 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금리 수준이 조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중국의 경기 부양도 가동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탑픽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좀 VT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실리콘투도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VT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또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매수가 좀 하기에는 적절한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35,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한 61선 근처 다시 한번 또 건드려주면은 매수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VT는 수출뿐만 아니고 내수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건 제가 눈으로도 좀 목격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이제 좋아진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플랫폼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화장품 제조사들이 직접 유통을 하는 게 아니고 실리콘투 플랫폼을 통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이런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증가한다? 실리콘투의 성장세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계속해서 좀 잘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마녀공장이 11월 달에도 인수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된 거잖아요. 그럼 불과 2달 만에 상황이 다시 바뀐 겁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건 사모펀드가 이렇게 인수를 할 때 마냥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단기 수익성, 차익성의 어떤 자금들을 좀 뽑아내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그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네.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 인수가 잘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장품 종목들 내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VT와 실리콘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게요. HMPV라고 해서 저희 멘토님께서도 한 달 내내 콜록콜록하고 계신데 사실 요새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심각한 게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짜 원인불명의 폐렴도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좀 화제가 됐었던 건 HMPV 환자가 열흘 만에 529% 급증을 했대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오후장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중국에서 그 HMPV, 그 메타뉴모 바이러스입니다. 인체 메타뉴모 바이러스인데 이게 지금 감염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4급 법정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아직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액이라든지 해열제를 먹는 그런 현증 방법으로 대증 치료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 괜히 중국에서 겨울에 뭐 질병이 유행한다라고 하면은 괜히 코로나 걱정되죠. 19년도에 저도 그쵸. 이런 뉴스 나오고 나서 그 다음 1월부터 굉장히 크게 조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소아 그리고 어린이들 그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감염병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트윈데믹 걱정이 조금 있어요. 안 그래도 왜냐면 독감도 조금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독감 네. 환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독감도 이제 이제 일주일 사이에 2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코로나 입원 환자들도 지금 일주일 주간 단위로 좀 이제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트윈데믹 걱정이 되는 상황.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의 원인 불명의 또 조류 독감
이거 이제 치명률이 이제 53%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저 보도 내용들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겨울성 유행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정말로 환경이 더 안 좋아진 건지 이거는 좀 가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은 형성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겨울성 유행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감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이제 HMPV는 좀 소아 어린이들 관련돼서 좀 경계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진단키트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받는데 작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겨울에는 마이크로플라스마가 네, 유행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위주로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 부모님들이 본인이 이제 감기가 걸리고 열만 나더라도 의사들이 굳이 검사를 안 해봐도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키트로 검사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랠리가 크게 이어질 것 같아서 관련 종목들 리스트업 해놓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높게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02-2128-8566번 전화 주셔도 좋고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토픽 키워드는 단연 CES였습니다. 오늘 CES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봅니다. 수급 특징주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이 중복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상단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SK하이닉스가 단연 눈에 띕니다. 오늘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2%의 상승세, 네이버 3.99%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융주, 특히 KB금융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기 오늘 7% 급등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0.70%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매도세가 외국인한테도 강하게 들어왔지만 기관에서도 오늘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미반도체 6.65%, 신한지주는 1.56%, 그리고 LS일렉트릭은 0.46%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한양행까지 강한 매도세 들어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기관에서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에서 담았던 종목들도 외국인과 겹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 네이버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7.12%, 오늘 화장품주들도 아침부터 굉장히 좋은 뉴스들로 좋은 호재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7.12%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매도세 현대차가 강한 매도세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한국전력, HD 현대일렉트릭, 삼성생명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반도체 업종들입니다. 네, 단연 이 CES를 통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 섹터들이 있는데 양자 컴퓨팅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주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소부장주들까지도 그 온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도 반도체 업종들이 눈에 띕니다. 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는 11.46% 초전도체 관련주죠. 성광밴드, 그리고 ISC, 휴젤, 그리고 ICTK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ICTK 26%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양자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CES의 영향으로 오늘 양자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그리고 서진시스템, 리가켄바이오, 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비슷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들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이오테크닉스, ISC, 테크윙,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강한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서진시스템, 알테오젠은 오늘 동반 매도세로 확인이 됩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에서 알테오젠은 팔았고요. 이 파마리서치, 그리고 VT, 실리콘2도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옥석 가리기입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또 급변할 수가 있어요. 계속 좋은 시장이 연속해서 갈 만한 조건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오늘도 한 가지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매번 증명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신규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리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공략주를 또 소개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시장에서도 증명을 드리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연속성을 가진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똑똑한 돈이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주포라고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 머니 기법은 어떤 의미를 가진 기법이겠어요?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포착하고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뉴스도 전에 그런 이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호를 만들어 놓았고 이 신호를 신청 주신 분들에게 다 무료로 배포를 드리고 있어요. 잠시 후에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정말로 이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전부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테크니컬적인 요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단연간의 데이터를 모아놓고요.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알고리즘으로 압축해서 추출해낸 신호가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근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이유는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실제로 신호가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주가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로직대로 가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 기법인데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도 간단합니다. 저는 정말 이 기법,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를 필히 갖추고 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수익을 보다 더 잘 내기 위해서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백테스팅까지는 잘합니다. 그죠? 한번 다 돌려봐요.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많은지 내려갈 확률이 많은지를 재보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면 이거 좋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 기법이야라고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사용 후기를 들어보면은 계좌가 마이너스 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률에 집착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10번을 거래했는데 7, 8번을 이겨요. 많이 이기죠. 근데 이길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거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승률이 아니고요. 손익비입니다.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 폭보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손익비도 좋은데 승률도 좋은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법이 간단해야 돼요.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법이 복잡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사용 방법이 복잡한 기법은 사용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간단해야 된다. 스마트 머니 기법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요 신호를 잠시 후에 다 받아가신다면 요거를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신호 포착일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뜨기 이전보다 뜨고 나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거진 많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인 매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포착일부터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서 잡느냐? 신호가 포착되면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준봉 저점. 신호 포착의 일봉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기회를 안 주고 신호 포착 후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시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놨다가요. 나중에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다면서 난 이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정말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만 알아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요? 그럼 우선 보류를 했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 100% 기법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익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됩니다. 손절 추세선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이탈하면 정리를 과감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숙지하고 하시면 손익비가 좋은 간단한 기법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시 종목 하나씩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대표 예시 종목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은 뒤에 예시 종목들은 2, 3일마다 한 번씩 제가 새로운 리뷰 종목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예시 종목들을요. 첫 번째 태성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했다라는 뉴스가 5월 29일에 뜨게 됩니다. 중국의 CATL사, 그러니까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업체죠.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뜨게 돼요. 언제? 5월 29일에. 자, 그러면 이 굉장히 대형 뉴스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똑똑한 돈을 포착하는 게 우리 스마트 머니 기법이잖아요.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뉴스를 알았을 때는 5월 29일입니다. 복합동박 설비 결정 공시가 나온 날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사회에서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을 못할 겁니다. 오랜 회의가 걸쳤을 것이고요. 그 회의 이전에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 이미 이 내용을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인 거냐?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또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정말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래도 잘 잡아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잡아내 주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뉴스는 이때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이 재료 발생이 한 달 전에 녹색 기둥 표시 이날입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신호 포착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신기하게 늘어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착일부터 이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 늘어난 건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 기법들을 본다면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 10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 못 가져갈 수 있어요. 7월에 손절추세선 이탈할 때 정리하잖아요. 플러스 200%입니다. 그래도. 근데 만약에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에 호재가 안 뜨고 유상증자 결정으로 악재가 떠서 만약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노란 추세선을 이탈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요거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검증만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뒤에 있는 종목은 매번 제가 새로운 예시 종목으로 가져와서 설명드릴 건데요.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SBS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간 바가 있습니다. 자, 파트너십,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는 겁니다. 미리 알았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이날이 신호 포착일이죠. 자, 스마트 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신호 포착이 이때 나오고요. 뉴스 발생일은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상한가를 간 첫날입니다. 요날 뉴스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뉴스 발생하기 사이에 잘 어렴풋이 안 보이는데 요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미리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만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확대를 하면은 실제로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일 거래량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크게 매집봉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 포착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올 때 뭐예요? 매수를 하면 이연상 강가도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종가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80% 넘는 차익 시세도 얻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처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과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려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신호랑 손절 추세선 그리고 이용 방법까지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해놨어요. 제가 아무리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이 공략주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려서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리뷰를 드리고 수익이 나가지고 리뷰를 드리고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도 다 체감이 안 가실 거예요. 직접 이용을 해보셔야 체감이 갑니다.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법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하시고 검증한 만큼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나도 직접 내가 종목을 선택해보고 싶다. 그리고 멘토님께서 알려주시는 추천 종목들 미리미리 언제 기법이 가장 빠르게 떴는가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먼저 수익률부터 보고 갈게요. 지금 탑5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면요. 신성 델타테크 여전히 1위 자리 놓치지 않고 있고요. JCR 시스템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뷰를 받아볼 종목은 3가지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버 프로가 오늘 또 항공 관련된 종목 중 한 가지로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각이 되면서 1차 목표가 넘겨줬습니다. 이 종목부터 살펴주시죠. 예, 우선 파이버 프로는 정말 제가 바로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그쵸.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바로 목표가를 돌파를 네. 해버렸어요. 이게 두 가지의 커다란 재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론 쪽도 잘 봐야 된다. 트럼프 뉴트레이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CES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를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올릴 만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드론 기술 규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드론 제조업체 75% 기술이 중국에서 최소로 잡혀 있는 단위가 그 정도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좀 규제를 한다. 이게 당연히 국내 드론 관련 기술 종목들의 좀 수혜가 역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떴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미국 항공에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모멘텀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자, 뭐냐면 포착일 이후에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 40, 50% 많게는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차트를 제가 11월 차트부터 갖고 왔거든요. 자, 보세요. 추세가 쭉 우하향이 나오다가 요 스마트 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신호가 딱 뜨자마자 어때요? 방향성이 확 돌아가죠. 그래서 확 돌아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렇죠. 요때는 전공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때요?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받아가시면은 더 저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할 기회도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미리 받으셨다면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신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 HTS에 직접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02-2128-8566번도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12월 13일에 추천해받았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 이 종목이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52,1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되게 유의미한 제가 재료 그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우선 그 JP모건에서 네. 동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확보를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FDA에서 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는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그쵸.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의 자금을 추적을 하는 기법이거든요. 그걸 잘 잡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요 근방이 사실 그 동사의 어떤 공모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에 내려왔을 때 이런 이제 JP 모건이 인수한 이제 지분을 취득했다, 5%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뉴스도 같이 동반적으로 뜨게 됐고요. 이후에 FDA 관련된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하게 됩니다. 자, 차트가 우하향하다가 신호가 뜨면 밖에 올라가요. 네. 즉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 종목을 통해서도 저는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호를 그냥 드리는데도 안 받아가시면 약간 손해지 않겠어요? 그쵸. 받아가 보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라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아이온큐 관련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여기다가 보안 솔루션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는 종목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12월 26일에 좀 받아봤던 종목이었는데 선물 같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16.93% 수익으로 지금 2차 목표가도 넘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혜를 많이 봤어요.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초전도 양자 칩셋인 윌로우로 공개를 했었고 아이온큐에 대한 재료 기대감은 여전히 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자가 정말 좋을 건데 네. 근데 이제 CES 일정이 지나가면 많이 오른 만큼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진이 빠지는 구간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조금 매수로 이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한 20%는 조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제가 다음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 목표가를 5,000원까지 조금 크게 5,000원. 높여서 조금 제시를 한번 드려보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옆으로 추세가 가는 종목들도 이렇게 신호가 뜨게 되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조정이 나오면 다시 뭐 3,700원, 3,5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아이온큐에서 64AQ라는 그 기술, 이온 트랩 방식의 그 기술을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양자 우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양자 관련 테마주들의 거대한 모멘텀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일정은 9월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보통 아이온큐에서 어떤 기술 발표를 하면은 3개월, 6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 5,000원까지 상향을 해주셨는데 차트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이 관련돼서 지금 CES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단기간에 살짝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상에서 지금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번 떴잖아요, 단기간에.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정이 나왔을 때 재지맵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다시 뜨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때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조정이 나와도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재차 뜬다라고 했을 때도 추가 매수도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큼은 2025년에 내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드림 시큐리티 CES 끝나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3차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 종목은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우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이게 이제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그 업비트를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데 이게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아마 차트를 한번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하나씩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보라색 곡선이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제 차트라 보시면 되고요. 등락률은 다르지만 이 주황색 곡선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나중에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면 나중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간차를 두고서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당 어떤 수수료도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기 때문에 거래 회전율이라든지 거래량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 거래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동사도 수혜를 본다. 근데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못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기관들의 매수 유입 자금이 지금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기관들의 매수라기보다는 ETF 자금입니다. 직접적으로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뭐 P2P로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드신 분들은 ETF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이제 미국의 부자분들도 서서히 조금 이제 그 블랙록이라는 기업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ETF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블랙록 쪽에서 ETF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방향으로 조금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제가 매번 관련 종목 갖고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반감기 때마다 제가 새로 손을 넣은 거예요. 반감기 이후에 이제 가격이
이제 6개월 뒤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년 6개월 뒤에 항상 정점을 찍어왔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이번에도 여실히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그럼 왜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냐? 이게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미국의 현재 실시간 부채 상황입니다. 3경 6,300조예요. 이게 최근에 100억 100조가 또 늘었습니다. 단기간 안에. 자, 이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가 사실 지금 이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재정 세이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위태로운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다시 근본이제 형태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금보다 오히려 더 이제 유량 대비 절약 비율이 높은 오히려 더 경질의 자산인 비트코인에 이거를 묶어놔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최근에 형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SEC 위원장 그동안 이제 반암호화폐 인사가 SEC 위원장이 앉혀 있었는데 친암호화폐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다라는 소식, 폴 애킨스라는 분을 지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갖고 와서 설명드린 건데 이 신시아 루미스라는 공화당 의원, 상원 의원입니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비축법,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향후 5년간 매년 이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서 총 100만 개를 확보하고 그거를 20년 동안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거래소에서 지금 총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100만 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100만 개를 다 사가 버린다면 거의 품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최근에 11월에도 한번 뜨고 12월에도 한번 떴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올해 9월, 11월까지 그냥 들고 가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3,3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로는 5,000원, 손절가 3,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3일에 추천을 받았던 파이버프로와 12월 13일에 추천을 받았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추가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57,000원까지 조금 올려드리고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7,000원까지 좀 크게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크게 상향이 됐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7,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57,000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인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확실히 증시에 1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의 대기 자금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이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쁠 때에도 늘 경계감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 전화 상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멘토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추천도 도와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